안녕하세요. 웨일 브라우저 담당하고 있는 김효라고 합니다. 데뷔 행사 때문에 뭘 촬영한다고 모자 쓰고 있으라 그래서요. 이제 벗겠습니다. 예, 훨씬 낫네요. 제가 웨일 브라우저 얘기한 지 작년 데뷔에 처음 소개하고 1년이 지났는데요. 그 1년 동안 있었던 일이랑 앞으로 생각들, 그리고 그동안 브라우저 만들면서 기술적으로 어떤 것들을 했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좀 공유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출시까지 1년 어떻게 지냈나, 그리고 실제 기술적인 내용들인데요. 옴니태스킹 어떻게 만들었나, 그리고 네이버 웨일 1.0은 어떻게 됐나, 그리고 모바일 웨일,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더 하려고 고민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공유드리겠습니다. 공개부터 출시까지 저희가 이 네 개의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도전, 반응, 실현, 그리고 기회, 이 네 개의 키워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는데요. 일단 작년 데뷔에 웨일이 나올 거다라고 처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반응은 이렇게 기사가 그냥 평범하게 뭐 저희 보도 자료도 나갔으니까 저렇게 실렸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쭉 봤는데요. 댓글은 거의 그 저희 개발자들 댓글을 못 보게 하는 수준까지 갔었고요. 예. 뭐 심지어 굉장히 신체 부위의 중요한 것을 저희 브라우저에 흥망에 거시는 분도 계셔갖고 예, 굉장히 충격적인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얘기는 했으니까 댓글을 이겨내고 클로즈 베타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클로즈드 베타라기 위해서 초대권을 나눠드렸는데 의외로 이렇게 많은 초대장을 더 달라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런 글들이 넘쳐나서 이것은 또 어떤 현상인가 하고 저희도 되게 의아했고요. 어쨌든 저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그때 제가 저희 팀에게 우리는 매주 업데이트를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오픈 베타까지 14번의 업데이트를 한 주도 안 걸르고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어플리케이션 특히 뭐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패키징을 해갖고 서버에 올려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매주 업데이트한다는 게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최소한 QA가 뭐 하루 이틀은 돌아야 되고, 그러니까 릴리즈 하면 그 다음 스펙이 거의 끝나야 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되게 안 해봐서 저희도 아시다시피 그 저희 회사가 온라인 서비스를 주로 하니까 이런 인스톨하는 식의 프로그램들을 하는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쿨하게 매주 업데이트 합시다 했는데 실제로 진행하면서는 왜 그랬냐는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고요. 어쨌든 14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웨일 연구소를 운영했고요. 실제로 웨일 연구소에 올라오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흡수해서 새로운 기능으로 끊임없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4달을 보냈고요. 그래서 3월 14일 이날이 화이트데이인가요? 예. 원래 발렌타인데이 할까 했다가 화이트데이에 했는데요. 예. 화이트데이 때 오픈 베타를 시작했고 반응은 의외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웨일 연구소를 통해서는 정말 너무나 넘치는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셨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응은 설현님과 비교되는 이 정도면 뭐 거의 갈 때까지 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시련이 이제 닥쳐왔는데요. 사실 웨일을 사내 베타 할 땐 저렇게 생긴 아이콘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아이콘이 된 이유가 사람들이 고래를 되게 좋아해서 그랬거든요. 저희도 고래라는 이 느낌이 되게 좋았고요. 그런데 오픈 베타를 할 때 저 아이콘 너무 좀 촌스럽다. 예, 그리고 저 녹색이 눈에도 잘 안 띈다 그래서 부랴부랴 디자이너분이 일단은 베타니까 이걸로 갑시다 하고 이건 그냥 회의도 안 하고 그냥 W자를 어디서 갖고 와갖고 이렇게 넣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클로즈 베타 할 때서 오픈 베타 하려고 하니까 야 브랜드는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냐고 여기 보이는 수많은 아이콘의 한 10배 정도가 저희가 그린 거예요.
다 고래거든요. 보시면 고래 W, 고래 W 아주 세상에 있는 고래 종류를 다 들어다가 아이콘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만든 게 이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오픈 베타 때는 이 아이콘을 썼습니다. 그리고 야심차게 브랜드를 준비했는데 댓글 반응이 이전 게 나아요라는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전 건 그냥 하루 만에 W를 찍어낸 아이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멘붕에 빠져갖고 또 아이콘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 나온 게 현재 쓰는 고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고래에서 W로 갔다가 다시 역시 우리는 고래를 찾아야 된다 생각하고 고래 아이콘을 했고요. 이 아이콘의 비화를 말씀드리면 원래는 눈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디자이너 분들은 저런 것들을 생략해서 단순화했을 때 미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개발자들이 눈이 왜 없냐고, 그리고 심지어 일부 개발자들은 왜 꼬리가 없냐 이런 걸로 계속 디자이너 분들을 괴롭혀 갖고요. 결국 눈까지는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실현으로는 보안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파이어폭스의 어떤 분이 보안 프로그램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보안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하지만 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해킹 같은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많은 보안 프로그램들이 웨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웨이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블락하고 뭐 죽여버리고 많은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냥 웨일이 보안적으로 안정하냐 불안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리스트에 없으니까 웨일을 그렇게 처리했고요. 그래서 거의 뭐 대부분 저희가 계속 연락하고 이렇게 외국 회사한테도 메일을 보내고 해서 웨일을 좀 알아달라, 웨일을 지우지 마라, 우리는 나쁜 짓 안 한다 라고 했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감성적인 걸 많이 강조하고자 뉴탭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많은 이미지 리소스를 지원했지만 저희도 이렇게 모션을 올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의외로 트위터를 통해서 어떤 분이 저렇게 모션을 올려갖고 저 때부터 뉴탭에서 저런 모션이 돌아간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아이돌 모션들을 많이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엄청난 기회였는데요. 반대로 저런 모션을 제대로 올리니까 800메가 정도씩 먹더라고요. 뉴탭 하나에서. 그러니까 가뜩이나 뭐 메모리가 어떻고 이렇게 굉장히 말이 많은데 저거를 설명할 수는 없고 기회이자 엄청난 시련이 돼서요. 부랴부랴 모션 이미지에 대한 메모리 튜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올라가도 메모리를 덜 먹게 만들었고요. 그에 발맞춰서 이렇게 감성적인 요인들을 계속 살려가려고 애를 썼고요.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시련인데요. 크로미움 리베이스입니다. 처음에 웨일브라를 시작했을 때 리베이스를 못해서 망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처음 베타를 만들었을 때 크로미움 버전이 52번 버전이었습니다. 그게 12월 1일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리베이스를 해야겠다. 기능은 개발할 만큼 했고 안정성도 많이 높였으니까 리베이스를 하자라고 생각했을 때가 크로미움이 58버전이 나왔습니다. 한 6개월 좀 7개월 정도 흐르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웨일은 약 8,000개 정도의 파일을 수정하거나 새로 만들었고요. 크로미움은 15만 개의 파일을 수정하거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둘을 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의 그동안 했던 작업을 다시 했어요. 새 크로미움에다가. 그래서 2달 정도를 코딩만 하고 모든 기능을 멈추고 코딩하고 거의 런타임 테스트를 한 달 정도 해서 58로 올렸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60 버전을 만들었는데요. 60 버전이 나오는데 보시면 2달 정도 걸렸죠. 60 버전은 실제로 코딩은 몇 주 안 하고요. 거의 2주 정도에 끝내고 그 다음에 런타임 테스트를 한 달 정도 하고요. 그래서 리베이스를 2번 했어요. 저희가 이 엄청난 일을 2번 했는데요. 이게 실현인 이유는 현재 크롬 버전은 이렇습니다. 61 버전이 스테이블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62 버전이 베타고 63이 대부 상태인데요. 저희가 리베이스를 시작할 때 대부분 대부를 따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리베이스라면 아마 63 버전을 갖고 리베이스를 할 건데요. 작업이 끝나면 대부분 이제 크롬이랑 스테이블이 맞든가
사실 60대는 크롬보다 한 발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 일은 끝나지 않는 일이고 굉장히 개발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오픈 소스를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8,000개의 파일을 만드는 동안 외부에 있는 수많은 개발자는 15만 개의 파일을 만드니까 이 일이 굉장히 효율적인 일이고 꼭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시에 이에 관련된 세션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면 들으면 재미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브라우저를 쓸 때 OS처럼 내가 로그인해서 내 환경으로 들어가고 다 쓰면 로그아웃하거나 다른 사용자로 바꾸고 완전히 그 윈도우즈 프로필을 쓰는 것 같은 것처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랬더니 문제가 PC방에서 내가 로그인 해놨다가 모르고 놔두면 아니면 그냥 끄면 다음에 사람이 키면은 그냥 내 상태가 그대로 되니까 보안상으로 문제가 많아서 혼자 사용할 때 그리고 공용으로 쓸 때라는 그런 아예 스펙을 만들었고 저 안에서 거의 공용 PC로 세팅하면 개인 기록이 하나도 안 남고 로그아웃하거나 PC를 끄면 개인 기록이 하나도 안 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브라우저를 쓰는 사용성을 좀 다르게 한 거고요. 스토어 되게 좋은데 실현이라고 쓴 건 처음에는 우리가 사이드바가 있는데 사이드바에서 되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주자. 특히 여기는 유튜버 이런 거는 타사 서비스지만 제가 되게 잘 쓰는 서비스거든요. 저거 이렇게 유튜브 계속 보면 사이드바에 계속 쌓여갖고 하루 종일 유튜브 음악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이드바 앱인데요. 그래서 스토어를 만들기로 열심히 해봤는데 이 스토어라는 게 그 구글 뭐 앱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처럼 일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버전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국어 지원도 다 해야 되고 보안 검수도 해야 되고 정책 검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 그에 대한 기능들을 보완하고 있고요. 가장 큰 실현 중에 하나는 영문 버전을 쓰게 해달라는 사용자들이 많았고 뭐 저희가 한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외국 사용자들이 계속 웨일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요. 그래서 일단 영어만이라도 지원해보자라고 했는데 하다 끝이 안 나게 한국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브라우저에서. 그리고 이 브라우저 전체에 다국어 지원하는 일이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고 예전에 구글의 그 LPM이라서 로컬라이제이션 프로세스 매니저 이런 분이 오셔서 한번 강연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솔직히 들은 생각은 아니 저건 다국어 지원만 하는 사람이 저걸 업으로 하고 있다고?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업으로 할 만한 일이더라고요. 이게 다국어 지원하는 게. 근데 세상은 놀라운 게요. 세상에 능력자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영어를 지원하고 우리 진짜 힘든 일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중국어 웨이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 어디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깃허브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웨이를 중국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버전의 웨이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웨일 러시아 버전을 자기들끼리 만들고 있고 그래서 옛날에 그 농담으로 그 게임을 일단 중국어 버전의 게임을 내려면 그냥 게임을 출시하고 리소스를 살짝 중국 사이트에 올리면 다음날 중국어 버전이 나와서 올라와 있을 거다라는 그런 다국어 지원을 쉽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요.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중국어 러시아는 이분들에게 그냥 공식적으로 해달라고 하고 선물을 보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전이자 시련은 새로운 기능인 스페이스를 넣을 텐데요. 스페이스가 정말 좋은 건데 저희가 생각하기엔 참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항상 기존에 있던 것들과 충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사실 왼쪽에서 클릭하면 오른쪽에서 컨텐츠가 나오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웹 문서들이 전부 다 인덱스 페이지와 컨텐츠 페이지로 나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어떤 뭐 이북을 보거나 리더 같은 걸 보시면 인덱스는 왼쪽에 있고 컨텐츠는 오른쪽에 있고 이게 기본적인 문서 구조인데 웹이라는 거는 인덱스와 컨텐츠 페이지를 한 번에 그냥 보여주니까 백포워드라는 걸 이용해서 엄청나게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을 하고 나면 검색 결과는 인덱스죠, 그렇죠? 그 검색을 결과를 누르면 컨텐츠인데 인덱스로 가기 위해서 다시 왼쪽으로 가고 뭐 쇼핑을 보면 쇼핑 리스트가 쫙 나와 있는 거는 인덱스고 그걸 누르면
쇼핑 아이템 컨텐츠로 가는데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백포워드를 가거나 아니면 탭이 막 생기거나,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스페이스가 왼쪽에는 인덱스, 오른쪽에는 컨텐츠 이렇게 한 건데, 사람들이 접근하는 처음에는 그냥 분할 창이에요. 아, 두 개의 창이 있구나 라고 접근하는데, 누르면 근데 왼쪽 눌렀는데 왜 오른쪽이 변하지? 그래서 그거를 막 이게 좋은 건데라고 설명하고 싶은데 정말 UI를 뽑기 힘들었고, 아시다시피 뭐 비발디 및 몇몇 브라우저들이 탭 스태킹, 탭 타일링 이런 제목으로 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냥 분할 창, 왼쪽 오른쪽에 관계가 하나도 없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오페라 브라우저는 그게 얀덱스인지 오페라는 그 브라우저의 기능이 있다 빼버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기능과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을 넣었을 때 그걸 정말로 안착시키는 게 제일 힘들다는 생각이고요. 아마 다른 모든 것도 그럴 것 같습니다. 벨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걸 스크랩하려고 하는 꿈이 있는데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기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웨일 옴니태스킹 어떻게 만들어졌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요소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먼저 웨일 스페이스는 방금 말씀드린 그 기능인데요. 하려고 보니까 몇 가지 제약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검색 결과를 했는데 검색 결과에서 이 페이지를 가면 여전히 인덱스를 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페이지를 가자고 눌렀더니 그게 오른쪽에 뜨면 인덱스 페이지가 오른쪽에 뜨니까 왼쪽에서 클릭하면 무조건 오른쪽에 뜬다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가끔은 페이지 전환이 그냥 웹페이지 URL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돌려갖고 내부에서 백포워드 리스트도 만들어 넣어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서 걔네들은 왼쪽에서 눌렀는데 왼쪽에서 그냥 바뀌더라고요. 저 오른쪽에 떠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카페가 그렇습니다. 네이버 카페.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술들을 썼는데, 일단 휴리스틱 베이스로 규칙 제어를 하는 규칙에 의한 제어를 몇 가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URL 스트링 패턴, 즉 어떤 카페 이런 데 목록을 보면 1페이지, 2페이지 하면 스트링 패턴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URL 스트링 패턴이 인덱스에서. 그래서 내 스트링 패턴과 그 다음 스트링 패턴을 비교해서 이게 여전히 인덱스를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계속 왼쪽에서 띄워주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벤트 처리를 따로 해서 그 자바스크립트를 잡아서 다시 오른쪽으로 띄워주는 이러한 기술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있고, 지금 하고 싶은 것은 그 컨텐츠 유사도를 딥러닝 기반으로 봐서 유사한 컨텐츠들을 한쪽 페이지에서 계속 띄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즉 페이지 구조가 여전히 인덱스다 이러면 왼쪽에서 계속 띄워주는 그런 거 한번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팝업은 이것도 아이디어는 되게 심플했어요. 팝업 블락커와 팝업을 열어주는 거 사이에 뭔지도 모르고 블락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보기 싫은데 보는 거, 이 사이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렇게 지저분하게 뜨는 팝업을 잘 모아서 옆에다 보여주고 클릭하면 걔를 띄워주자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까보니까 세상에 팝업을 띄우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웹에 그냥 아주 정직하게 사이즈를 띄워주는 애도 있고, 되게 1픽셀짜리 팝업을 띄운 다음에 안에서 다시 자바스크립트가 윈도우 사이즈를 변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다양해서 도저히 그것들을 굉장히 심플하게 처리하기 힘들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백그라운드에서 모든 팝업을 로딩해내고요. 실제로 렌더링은 전혀 안 하고 그 상태에서 리소스에 대한 프리뷰를 따내서 오른쪽에 보여주고요. 그리고 저것을 클릭했을 때는 그 리소스를 다시 활용해서 렌더링해서 팝업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심플하게 했을 때는 이걸 누르면 다시 팝업을 재로딩하게 되는데요. 재로딩 과정 하나도 없이 거의 뷰로만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번역인데요. 번역 보면 번역이 웨일 번역이 구려요, 뭐 좋아요, 뭐 얘기가 많은데요. 저희가 처음에 번역을 설계할 때부터 목적은 뉴스나 아티클을 번역하는 것들은 잘하는 방법도 많이 있고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번역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거 번역이 구려요라고 올릴 때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내가 읽을 줄 아는데 번역을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즉 그러니까 뭐 영문 아티클 같은 것들 탁 한 다음에
그 웨일 번역은 뭐에 비해서 구리군요. 아니면 이건 번역이 잘 되네요. 근데 사실 그 영문 번역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번역이 필요한 순간을 보면 나는 전혀 읽을 줄 모르는 상황이 대부분 필요해요. 즉 뭐 중국어 사이트거나 아니면 뭐 일본어 사이트거나. 저도 타오바오 같은 사이트에서 쇼핑을 하는데요. 타오바오 그 한국어 지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C모 브라우저를 써서 이제 이걸로 쇼핑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현재 버전의 C모 브라우저와 웨일 브라우저를 비교한 건데요. 자, 로그인 상황에 가면 지금 보면 하단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둘 다 돼 있는 게 보이잖아요. 번역된 페이지고요. 근데 저 부분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뭐에서 막혀서 이 아이디어를 얻었냐 하면 주문하다가 끝까지 갔는데 배송지를 쓰라는데 배송지 쓰려고 탁 누르니까 이렇게 드롭다운 메뉴가 쭉 나오는데 번역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제 배대지 주소를 딱 봤는데 한자로 배대지 주소가 써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경기도 뭐 이런 건데 그럼 경기도를 찾아서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 중국어는 심플리파이 시킨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오바오에는 심플리파이드 된 걸로 써 있고 제 배대지에 쓰라고 한 거에는 정식으로 된 한자가 써 있는데 두 개가 같은지 저는 모르죠.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더 문제는 제가 여기서 경기도를 무슨 경상도로 하는 순간 이 사람에게 배송이 잘못 갔으니 뭐 이건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이게 딴 데로 가는 순간 그냥 끝나는 게임이라서 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드롭다운 메뉴는 뭐 복사도 안 되고 긁어서 번역도 안 되고 왜냐면 선택이 안 되니까 텍스트 셀렉션 같은 게 안 되니까 거기서 막혀갖고요 포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커버리지를 무조건 올리자. 번역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춘 게 텍스트 번역은 아시다시피 파파고가 잘하고 있고 계속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파파고의 능력에 맡기고 우리는 빠른 속도랑 높은 커버리지 두 개를 잡아보자라고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래서 저희 번역 과정을 보시면 원래 번역하는 것들은 이렇게 페이지가 다 나오면 번역을 누르면 자바스크립트가 인젝션돼서 전체 페이지를 한번 싹 훑으면서 다시 단어들을 뜯어내고 그것들을 번역을 맡기고 다시 렌더링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데 저는 네이티브 단에서 아예 웹페이지를 파싱할 때부터 딕셔너리를 쫙 뽑아내요. 그래서 딕셔너리를 손에 들고 있다가 번역을 해라 하면 그걸 바로 그냥 이렇게 통째로 번역을 하라고 던져서 그 번역 받은 거를 바로 입혀서 다시 렌더링합니다. 그러니까 돔트리를 트래버스를 한 번 더 하지 않고요. 돔트리 트래버스도 한 번에 끝내고 그 다음에 번역도 미리 준비된 것들을 바로 서버에 갖다 오니까 번역 시간도 빠르고 그래서 확실히 리스판스 타임은 빠르고요. 심지어는 그렇게 번역된 것들을 순간적으로 캐싱도 하고 있고 딕셔너리 베이스로 돼 있어서 굳이 갔다 오지 않아도 내 딕셔너리에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로컬에서 처리해서 다시 보여주고 그러니까 비슷한 페이지들을 다니면 비슷한 키워드들 특히 뭐 쇼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쓰고 있던 키워드들 비슷한 게 많아서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보여주고 서버에 가는 양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뭐 번역 퀄리티를 비교하실 때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포인트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티클이나 이런 것들, 뭐 뉴스나 그런 것들 번역 잘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쇼핑이나 이렇게 사용자들이 그냥 쓰는 사이트들에서 확실히 내가 한 글자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같이 네이티브 한글 페이지를 검색하는 것처럼 한글 페이지를 서핑하는 것처럼 빠르게 해주자 의 목적이었고 여전히 그런 뉴스나 아티클을 번역의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은 따로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이드바는 이렇게 확장 앱이 저희가 아까 스토어에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확장앱 스펙을 따로 만들어서 사이드바 스펙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요. 이거는 향후에는 현재 사이드바를 갖고 있는 몇 가지 브라우저가 있어요. 오페라도 갖고 있고 오페라가 대부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곳과 좀 서로 제휴해서 한번 그 스토어끼리 호환시킬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사이드바가 굉장히 편해지면 결국 브라우저의 한 요소로 표준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요. 이 부분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뮤직 플레이어 사용자들이 많이 쓰셨는데 사실 뮤직 플레이어는 저희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뭐 벅스나 아니면은 다른 뭐 플레이어들 네이버 뮤직 같은 플레이어들이 팝업을 띄워서 뮤직 플레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팝업을 저희가 잡아서 사이드바에 돌려서 하는 서비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자바스크립트를 인젝션해서 그거를 잡아 돌렸어요 이쪽으로. 그랬더니 동작 중에 좀 서로 그러니까 이 서비스는 저희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오동작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되게 풀기가 어려웠거든요. 저희 서비스가 아니니까 저희가 이 서비스를 하나도 건드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방식을 바꿔서요. 현재 버전에서는 아예 뷰 컨트롤 단에서 바꿔서 떠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한다기보다는 떠 있는 뷰를 사이드바에다가 다시 앉히는 정도로 동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도 기존의 팝업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동작을 해도 무리가 없이 사이드바에서도 되게 만들었고요. 파워 세이빙하는 기술들은 어느 정도 다 나 있는데요. 대부분 프레임 레이트를 조절하거나 렌더링 오버헤드 줄이기 위해서 돔 타이머가 있는데요. 돔 타이머의 주기를 조절하거나 그다음에 파워를 많이 먹는 뭐 플래시 같은 컨트롤들의 오토 플레이 같은 거를 막아서 파워를 절약하고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저희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에서 쓰려는 뭐 빅리틀 코어에 어떻게 할까 저전력 코어에다가 좀 더 할당하는 이런 스케줄러 정책을 건드리고 그리고 뭐 네트워크 로드 처리하는 연구 이런 부분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전력 소모량은 저희가 그 뉴스 같은 거 저희도 많이 봐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11% 정도 세이브를 했고요. 예. 이 파워 세이빙을 더 잘하고 싶은데 계속 노력하고 있고 모바일에서는 아마 더 좋은 수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엔진 최적화해서 어헤드 오브 타임 컴파일레이션이라고 해서 저도 잘 모르는 얘기지만 미리 컴파일된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를 실제로 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재활용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디스크 캐시 활용을 해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최적화된 게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바스크립트 AOT 컴파일레이션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파이프라인 쪽을 좀 다듬어서 더 계속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또 그래프 기술을 썼는데요. 예, 그 AOT가 적용되니까 저희 웨일의 AOT가 적용될 것과 요 정도 차이가 있고 잘 보시면 한 5% 정도 예, 성능이 근데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5% 빠르게 한다는 게 뭐 저희가 쓰고 있는 그 크로미움 V8 엔진이 뭐 그렇게 나쁜 엔진이 아니잖아요. 예, 굉장히 잘하고 있는 엔진이고 그 엔진을 더 최적화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계속 노력은 하고 있고요. 예, 죄송합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세션이 4시에 있으니까 예, 거기서 들으시면 항상 그냥 미신이나 얘기 나오는 왜 브라우저 쓰다 보면 느려지나요? 뭐 메모리는 왜 잡아먹나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더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기술적인 옴니태스킹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오늘 네이버 웨일 1.0이 릴리즈인데요. 아까 키노트 때 말씀드리셨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말씀드리면 우선 스페이스 쪽을 열심히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창이 분할됐을 때와 창이 연결됐을 때는 저 두 창 사이에 섀도우로 이렇게 뭔가 두 개가 겹쳐진 것처럼 보이고요. 창이 분할됐을 때는 정확히 플랫하게 분할되는데요. 예, 여기까지 일단 해봤고요. 계속 어떻게 하면 이 두 창이 연결됐다는 걸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것도 만족스럽진 않은데 예, 계속 그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벨리 역시 잘 쓰는 사용자들은 되게 잘 쓰시고요. 여전히 북마크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벨리는 저희가 끝까지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로 가져갈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채널 쪽을 따로 분리해서 그 벨리 서비스 쓰시면 다른 뭐 유튜브나 뭐 네이버 타 서비스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했던 행위들을 벨리에다가 담을 수 있거든요. 자동으로. 그래서 그 서비스 쪽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요. 웹 기반 전자서명인데 저희가 웨일 브라우저를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얘기가
웹 환경을 개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브라우저 벤더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웹 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정책을 만드는 쪽이랑 서비스를 만드는 쪽만 있고 실제로 웹 브라우저를 만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둘이 계속 고민을 해도 별로 답이 안 나오거나 솔루션이 굉장히 사용자들에게 불편하거나 이런 게 반복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설치를 하나도 안 하고 한국에서 웹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전자서명 쪽을 계속 들여다봤고요. 전자서명 쪽은 계속 표준화도 있었고 현재 관련된 표준도 있어요. 그래서 뭐 웹 크립토그래피 API가 있고 그다음에 웹 크립토 키 디스커버리 쪽까지 있는데 몇 가지 제약들이 있어서 계속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공인인증서도 액티브엑스 깔아야 되고 아니면 지금 이제 EXE 깔아야 되는데 저는 뭐 액티브엑스나 EXE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웹 기술 계속 진화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편리한 방법, 안전한 방법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고요. 그래서 웹 서티피케이트 디스커버리라는 표준 드래프트를 저희가 만들었고 스펙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래프트는 다 만들어져 있고요. 예, 스펙도 나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표준화 활동을 해보려고 하고 오늘 릴리즈된 웨일 1.0에는 이것이 반영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계속 이 부분을 저희가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 서티피케이트 디스커버리 스펙이 적용되면 윈도우즈나 OXS에서 금융 서비스를 쓸 때 아무런 프로그램도 안 깔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신한은행 금결원 이니텍이랑 협력해서 11월에 신한은행에서는 프로그램 설치 없이 아마 뱅킹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안인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축 중에 하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뱅킹이나 뭐 그런 거나 아니면은 보안 프로그램이 저희를 줄이고 이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보안을 잘해 보려고 하던 일이거든요. 인증서도 보안 잘해 보려고 한 거지 뭐 보안을 좀 허술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사용자를 불편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보안은 저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로컬 데이터 보안 쪽은 이중화, 삼중화 암호화가 계속돼서 특히 뭐 개인에 대한 암호화는 거의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피싱이나 악성 페이지 감지, 파일 다운로드 보안, 그리고 인스톨러 업데이트 쪽, 자체 취약점 평가도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는 버그 바운티도 시작해서 웨일에 대한 버그를 발견하시면 리포트하시면 굉장히 큰 상금을 들리는 버그 바운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보안에 대한 얘기는 2시에 웨일 브라우저 보안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세션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웨일이 갖고 있는 감성에 대한 포인트는 계속 살려서 계속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웨일 1.0이 오늘 오피셜 릴리즈 됐고요. 사용하시면서 또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웨일 모바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웨일 모바일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연내에 어쨌든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모바일이 연결이 돼야지 진정한 브라우저가 하나의 완전체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모바일에 들어갈 기능은 벨리입니다. 그래서 벨리는 PC와 모바일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저도 그냥 뭐 제가 다른 브라우저를 모바일에서 쓰고 있지만 이건 뭔가 저장한 거를 PC에서도 보고 싶고 그리고 막 쉽게 저장해 놓고 꺼내 보고 싶고 여행 갔을 때 오프라인이 됐을 때도 그런 것들을 보고 싶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서비스를 되게 많은데 그 서비스를 저희가 다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도미넌트하게 쓰는 서비스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즉 다 뿌려져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뭐 포켓 이런 서비스도 있고 킵 뭐 이런 유의 그러니까 서비스들 하는 쪽도 있고 북마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읽기 뭐 읽기 목록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메모장을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URL과 거기에 대한 내용을 메모장에 적어놓고 메모장에 쓰시는 분들도 있고 북마크에다가 쓰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북마크의 제목에다가 메모를 적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저장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한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편리하게 해주는 애가 똑 부러지게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 저희가 계속 가져갈 생각이고
모바일 벨리에서는 PC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벨리를 쓸 수도 있고 인스턴트 모드로 브라우징 중에 바로바로 벨리 리스트에 접근하고 벨리에 담고 리스트에 접근해서 꺼내볼 수도 있고 오프라인 저장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C와 모바일 사이를 쉽게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옴니태스킹이 처음에 내세웠던 것이 too many tabs를 없애겠다라는 거였는데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의 클릭으로 검색을 바로 할 수 있고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고 그 자리에서 검색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르면 다시 탭으로 가고 아니면 그냥 한 번 하고 닫고 저 같은 경우도 모르는 영어 단어나 아니면 뭐 아주 짧은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서 브라우저에 탭을 띄우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모바일에서도. 예, 그런 부분들은 퀵서치가 그대로 받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모바일에 새로 들어간 기능인데요. 저희가 네이버 앱을 쭉 보니까 네이버 앱에서 백포워드 버튼 말고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클릭하는 버튼이 뭘까요? 홈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의외인데요. 브라우저들 저희가 한 모바일 브라우저도 한 50개 넘게 봤는데 홈 버튼이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홈 버튼에 대해서 참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 버튼인데요. 네이버 앱에서 압도적으로 홈 버튼의 클릭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용자가 홈이든 어디든 쓰다가 그냥 한 번에 가고 싶잖아요. 현재 뭐 옴니박스를 탁 누르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고 하는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 버튼을 누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퀵바라는 새로운 기능을 개발해서 넣었고 이렇게 밑에 있는 하단 툴바를 슬라이드하면 내가 설정해놓은 퀵바가 나와서 바로바로 내가 자주 가는 사이트들을 홈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심인데요. 저희가 퀵바를 만든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이후에 iOS 11이 업데이트돼서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iOS 11의 그 SMS 메시지 보내는데 보면 밑에 퀵바 굉장히 유사한 게 이렇게 쓸어서 나오는 바가 나오거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중에 스파이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모바일 위한 기술들은 계속 더 연구해서 넣을 거고 번역 그리고 히스토리 제어는 뭐냐면 그 제가 지금 브라우저 쓰면서 가장 불편한 게 네이버에서 뉴스를 갔다 오면 백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절대 다시 네이버로 안 가더라고요. 어디 이상한 데로 빠져갖고 거기서부터 백을 누르면 또 이상한 데로 가고 대부분의 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좀 악성 뉴스 사이트들이 몇 번의 리다이렉트를 걸어서 일부러 자기 뉴스를 봤다가 한 번에 다시 못 돌아가게 만든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요. 그러한 것들을 히스토리 제어해서 한 번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능 최적화, 파워 세이버 다 모바일에서 좀 더 강하게 적용될 겁니다. 그리고 웨일이 내세우고 있는 감성은 여전히 유지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다른 앱을 쓰다가 웨일을 쓰면 그래도 좀 감성적으로 한번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계속 잡아갈 생각입니다. 웹브라우저라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딱딱한 어플리케이션인데 이 딱딱한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딱딱하게 두지 않고 내가 쓰면서 계속 환기되는 내 감성이 환기되는 그 포인트를 잡고 싶은 게 저희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거고요. 그래서 더욱더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예, 그동안 웨일 말씀 많이 드렸고요. 웨일에서 고민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웹은 계속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라는 큰 모티브 아래서 웨일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가 웹 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브라우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또한 다른 디바이스나 아니면 뭐 PC 모바일을 넘어서 여러 가지 커넥티비티에 대한 고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근시일적인 미래로 가면 기술 중심으로 더 편한 웹 환경 제공하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웹 기반 전자서명뿐만 아니라 2차 인증 등 통해서 더 프로그램 안 깔게 하고 싶고 시큐어 프린터 API라는 거는 그 정부 사이트 같은 데 가면 프린터 하려고 프로그램 깔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까는 것들이
꼭 깔게 되는 게 몇 개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등본 같은 거 인쇄할 때 보시면 시큐어 프린트 하기 위해서 그거 까는 거거든요. 까는 이유가 프린터 해킹해서 중간에 그걸 빼내거나 아니면은 문서를 위변조할까 봐 까는데 그것도 별로 방법이 없어요. 피할 수 있는. 그리고 뭐 표준으로는 지금 어림도 없고 그래서 시큐어 프린터 API를 만들고 표준화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깐다고 생각하고요.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든 표준화를 해내는 게 표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히 그 전까진 사람들이 해외에서 표준화가 안 돼 있으면 표준이 아니잖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표준도 사실 해외에서 필요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만든 게 뭐 시큐어 프린터 같은 경우도 왜 깔아야 되는지 얘기를 들으면 그게 또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웹 VR, 웹 USB, 웹 블루투스 같은 새로운 표준 스펙들도 계속 나가고 더 표준화도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모두가 쉽게 쓰는 브라우저 웨일이라고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그 모두를 진짜 모두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글로벌화하고 그다음에 핸디캡이 있는 분들에게 접근성 강화 쪽은 계속 고민하고 디바이스들을 넓혀갈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웨일 스토어, 그다음에 개발자를 위한 확장 앱도 계속 열 생각이고, 그다음에 저희 웨일이 갖고 있는 웨일의 뉴탭이 네이버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이미지 서비스인데요. 네이버의 어떤 서비스도 그렇게 고해상도의 큰 이미지를 서비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를 위한 테마 스토어를 한번 계속 진행해 볼 생각이고요. 사용자들이 브라우저를 쓰면서 예술적인 것들도 접할 수 있고 아티스트들도 그 공간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소를 통한 제품 참여는 물론입니다. 그리고 원래 핵심이었던 기술과 보안은 계속 챙겨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3대 세이빙이라고 불리는 성능 그리고 메모리 파워 이 세 가지 사실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사용자들이 다 느려서 못 쓰겠어요. 메모리를 먹어요. 이러면서 결국 떨어져 나가니까요. 이 세 개는 계속 코어로 챙기고 있고 보안은 한국에서는 꼭 챙겨야 되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에서 하나의 큰 트랙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성능 얘기는 4시 세션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인터페이스 계속 강조드렸던 감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살려나갈 거고요. 저희 디자인 팀에서 항상 고민하고 있고 현재 웨일 버스가 그 분당 정자동에서 다니고 있는데요. 버스에 적용된 고래를 운 좋게 보시면 사진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원모 띵을 말씀드리면 웨일 연구소입니다. 웨일을 만드는 가장 근원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키노트에서 나왔듯이 현재 연구원이 10,000명이고 연구 의견이 2만 개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연구소를 오픈한 이후에 약간의 그 과장을 섞으면 웨일에서 따로 낸 아이디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웨일 연구소에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100% 웨일을 새로 만들고 있고요. 현재도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 아이디어가 저희가 하는 속도보다 너무 빨라서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 외국 어디나 이렇게 사이트에 뭘 자기 의견을 올리면 리스판스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근데 웨일은 연구소를 처음 만들 때부터 같이 만드는 것이 목표였고 그거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를 짜서 당번을 세워서 연구소에 댓글을 달고 그 연구 의견을 다시 저희 리파지터리로 옮기고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24시간 조를 짜서 돌리고 있습니다. 하루도 안 쉬고. 그래서 댓글을 달았는데 일주일 이상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는 그 조는 벌을 쓰고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이 내용들이 다 웨일에 반영돼서 더 좋은 브라우저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웹 브라우저를 꿈꾸고 있는데요. 월드와이드 웨일이라고요. 굉장히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만들었는데 몇몇 사람이 월드와이드 웹 없어진 지 언젠데 지금 그 얘기하냐고 요새 누가 www 쓰냐고 그래서 그런가 너무 올드한가 이랬는데 한번 적어봤습니다. 저희 슬로건은 Journey to the Next 브라우징이고
다음 단계 브라우징에서 같이 여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